너무 또 자기 주도적인 아이들도 걱정이에요. 그게 왜 걱정해? 너무 하고 싶은 게 많은데 그걸 네. 다 그걸 너무 다양하게 관심이 네. 많다 보니까 차라리 여러 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에 집중해서 잘하면 그것만 밀어주면 되는데 네. 너무 저희가 1학년이다 보니까 진로에 대해서 탐색하는 기간이 많잖아요. 네. 너무 다양하게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으니까 이거를 어떻게 선별해서 해줘야 될지 그것도 사실 고민이 돼요. 네. 어머님, 저 어머니 얘기 들으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부럽고. 부럽고 쎄요. 쎄해요? 네. 아니 근데 그것도 걱정인데 왜냐면 다 시켜주긴 해야 돼서 나중에. 그러니까 하고 싶은 게 차라리 뭘 하나 잘해서 그걸 맞아, 하면은 맞아. 차라리 편할 텐데 네. 너무 다양하게 관심이 많으니까 이 다양한 관심 중에서 뭘 해줘야 될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막 네. 그것도 사실 고민이고 그래서 근데 이제 보세요. 지금 여태까지 어머님들이 한 얘기가 공통점이 있어요. 다 엄마가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제가 대한민국의 엄마들 강의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근데 강의를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이렇게 이제 엄마는 할 게 너무 많아서 고민이에요. 또 어떤 엄마는 할 게 너무 없어서 고민이에요. 또 어떤 엄마는 너무 책을 많이 읽어서 고민이에요. 이게 고민이 안 될 것 같죠? 또 저 엄마는 고민이 안 될 것 같잖아요. 똑같은 얘기거든요. 너무 책을 많이 읽어요. 너무 하고 싶은 게 많아요.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나라 엄마들은 자기에 대해서는 다 불만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편독하는 애는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근데 엄마들이 고민을 해. 너무 편독을 해서 걱정이에요. 다독을 해야 되는데. 근데 또 다독하는 엄마는 너무 다독을 해서 걱정이에요. 얘가 하나에 좀 집중해서 읽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엄마들의 욕심이다 라는 거죠. 예. 그럼 욕심을 어떻게 뺄까요? 내려놔야 되죠. 그래서 엄마는 돌을 닦아야 된다는데 그 돌의 이름이 냅도예요. 네. 그러니까 엄마는 돌을 닦아야 되는데 그게 돌의 이름이 냅도다. 예. 그래서 어머님처럼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 아이들은 정말 건강한 아이들이에요. 정말 대한민국의 모든 엄마들이 부러워하는. 왜냐하면 요즘에 호기심과 그 탐구심과 그런 게 많은 애들이 적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잘 키웠다는 얘기예요. 그 아이의 동기가 하나도 안 죽고 살아있다. 우리는 살아있는 애로 키워야 되잖아요. 살아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대화를 통해서 엄마들이 아이를 살게끔 만들어야 돼요. 예.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부분을 공부를 할 거거든요. 아직 지금 시작 안 하신 거예요? 안 했죠. 지금 왜냐하면 교장선생님이 조금 늦게 오시는 관계로 어머님들한테 그 시간을 좀 유용하게 보내게 해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또 질문 있으세요? 공부 외적인 게 관심이 너무 많아서 네, 공부 외적인 곳에 거. 꽂혀서 하니까 어떤 거에 꽂혔어요, 아이가? 예를 같은 저가 큰애 같은 경우는 되게 고3인데 네. 그 내년에 이제 또 중학교 진학 문제도 있고 네. 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분야가 야구예요. 네. 요즘 야구 시즌이잖아요. 네. 시험 기간에 또 야구에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네. 시험 시간에 야구에 빠진다. 그 시험 기간에도 아들이죠? 네, 아들. 아들은 딸보다 조금 늦게 성숙하는 면이 있어요. 뇌과학상으로. 그런데 아들이 그래도 대부분의 아들이 뇌가 깨이는 시기가 언제냐면 조금 기다리셔야 돼. 이제 요번 중3 때 거의 끝나갈 무렵에 누구는 특목고 가고 누구는 과학고 가고 이런다. 그때 애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까지는요. 센 애를 멋있게 생각해요. 주먹 잘 쓰고 게임 잘하고. 그런데 그 시험이 끝나고 나서 누구는 과고 가고 누구는 특목고 가면 그때 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느끼게 돼요. 주먹 쓰는 애보다 공부 잘하는 애가 멋있구나. 그걸 알게 돼요.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돼요. 여자애들은 그 전에 알아요? 여자애들은 좀 빠른 애들은 알죠. 예. 아직 몰라요. 근데 기다리셔야 돼요. 그래서 기다림의 또 다른 이름은 사랑이다. 예. 기다리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는 거다. 그래서 기다리지 않으면 아이들은 사랑받는다는 느낌이 없다. 네, 그런 거죠. 그리고 아이가 야구를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엄마들의 걱정이 이런 거죠. 야구에서 야구 선수 지금 너무 늦었어요. 중3인데 너무 늦었어요. 그리고 얘가 야구하느라 공부를 안 하면 어떡하죠? 대학을 못 갈 텐데. 그런데 아이가 야구를 좋아하잖아요. 그럼 야구 선수만 되리라는 법이 없어요. 야구의 전문가가 될 수도 있고 평론가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해설가가 될 수도 있고 야구를 쓰는 야구에 대해서 글을 쓰는 전문가 요새 그런 사람이 많잖아요. 예. 그래서 어머님들이 지금 중학교
까지는 그래도 대학을 가겠다. 지금 고등학교보다는 좀 덜하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정말로 좋아하는 거를 한번 해보는 그런 기회를 주시는 엄마가 정말 아이의 나중에 미래를 위해서 더 좋다.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아이는 또 축구에 빠졌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도 축구 가해를 시키고, 그리고 축구 그 영어책을 주고 이랬더니 아이가 그거를 읽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영어 공부도 하게 되고. 예. 지금 그 아이를 갖다가 제가 그렇게 이제 지원을 했더니 군대 가서 휴가를 받아오더군요. 그리고 지금은 취직을 했는데 축구 동호회에서 또 거기서 동호인들하고, 그러니까 회사 동호회에서 하면서 회사에서 탄탄한 입지를 굳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야구를 하든 축구를 하든 어머니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그 아이 미래에 굉장한 그 득이 될 거다. 한 가지 또 예를 들자면 이태석 신부님 아세요? 네. 울지마 톤즈. 그분의 제가 영화를 보고 정말 진로 지도자로서 너무너무 제가 깨달은 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이태석 신부님이 홀어머니의 외아들이었어요. 누나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외아들이었는데 그 삭바느질 해가지고 애를 키웠거든요. 그런데 그 이태석 신부가 중학교 때 기타에 빠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어머님은 그 믿는 분이라 그냥 놔두신 거죠. 애를 믿고 기다리신 거죠. 그래서 이제 이태석 신부가 그 기타에 빠져가지고 실력도 늘고 이제 이런 거죠. 그래가지고 의대를 갔죠. 의대를 가서 이제 우리 집은 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그런데 의대를 졸업하고 나서 어떻게 했냐? 사제의 길로 가겠다고.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또 믿고 그 뜻을 받은 거죠. 그리고 사제가 딱 되고 나니까 엄마 마음에는 명동성당 뭐 이런 데 있으면 좋겠지만 이분이 또 그 톤즈라는 정말 그 오지로 그 뭐죠, 종교를 전파하려고 가겠다는 거 아니었어요? 또 보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 이태석 신부님이 톤즈에서 뭘로 그들의 마음을 열었을까요? 톤즈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의술로 열었을까요? 아니면 우리 종교를 믿으세요 하고 열었을까요? 아니에요. 기타로 열었어요. 음악으로. 만국공통. 그래서 신은 어머님들의 그 목표가 아니라 신의 목표가 있어요. 우리 아이에 대한. 어머님들이 그 목표를 내려놓을 때 더 빨리 가요. 만약에 그 이태석 신부님 어머님이 너 무슨 소리야. 의대 나왔으면 의사를 해야지. 그런데 신의 뜻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의사를 했어도 몇 년 의사다가 결국엔 돌아가는 톤즈로 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머님들이 욕심을 내려놓을 때 애들이 더 잘 큰다. 그 신이 뜻한 바대로 자기의 길을 더 빠르게 지름길로 향해서 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중학교 때 했던 그 기타로 그들의 마음을 열고 또 의술을 펼칠 수 있었고, 그리고 그분이 뜻하는 그런 종교의 것을 전달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그 기독교나 뭐 불교나 카톨릭은 제가 했는데 안 다녀요. 그러니까 종교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 절에 가면 이거 하고 다 해요. 근데 그런 신의 뜻에 신의 뜻 아니면 우주의 뜻 아니면 우리 아이가 태어난 그 의미, 그거를 살리려면 어머님들의 욕심이 좀 사라져야 된다. 예, 그래서 이따 그 욕심을 내리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다음부터 질문 있어요? 진로가 아이가 원하는 거 밀어주고 있기는 하지만 네. 아직까지도 부모님하고 저희하고 Y하고는 좀 차이가 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고2인데요. 자꾸 전향할 거를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전향? 그러니까 다른 과로. 전과. 네, 그래서 자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서로 부딪히다가 대화가 이제 예. 그런데 보세요. 아이의 인생은 누구 거죠? 아이 거죠. 그리고 어머니 인생은 또 어머니 인생이 따로 있죠. 근데 제가 또 대한민국의 엄마들을 만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아이의 링에 올라서 엄마가 뛰고 있다는 거예요. 네. 제가 그 대학을 처음 들어갔을 때 그 저희 총장님이 이렇게 오리엔테이션을 하시는 그 말씀 중에 뭐라고 그랬냐면, 여러분 인생은 단 1회전의 엄숙한 시합입니다.
여러분의 링에 올라가서 열심히 뛰다 가세요. 저희 학교가 여러분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근데 제가 20살 때 그 말을 듣는데 지금도 소름이 돋아. 그 말을 들었을 때 너무너무 제가 감동을 했어요. 아니, 나의 링에 올라서 한번 진짜 신나게 뛰어가라고? 도와준다고? 이러면서 제가 어떤 동기를 갖게 됐어요. 그래서 아, 내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저는 우리 아이 둘을 키우면서 제일 제가 원하는 게 뭐냐면 아이들한테도 얘기를 했고, 너의 링에 올라가서 한 판씩 신나게 뛰다가 엄마는 그게 소원이지 다른 건 소원이 없어. 그런데 만약에 네가 네 링에 올라가지 못하고 엄마가 원하는 링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이목에 휘둘려서 네가 원하지 않는 링에 올라가서 뛰다가 가는 걸 엄마는 제일 걱정이다. 엄마는 그런 삶을 살지 않기를 바래. 예. 근데요, 그 엄마의 링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어? 예. 엄마의 교장선생님부터 요것만 질문 받고 갈까요? 예.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가치관이 있고 자기의 삶이 있지만 이 엄마라는 거는요, 여자 누구누구 김은영 뭐 이런 거 말고 엄마라는 사람은 엄마의 그 포함에 남편과 자녀가 들어가 있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나의 링에서 내가 뛸 때는 내 자녀도 나의 링에 내가 해야 될 그 일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예. 그러면 아이의 진로가 솔직히 본인이 결정을 하는 거지만 그 진로의 방향에 있어서 아이들이 저희가 먼저 그걸 살아본 사람 입장에서 잘못 가고 있다거나 방향을 좀 잡아줄 수 있는 부분에서는 이게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엄마는 엄마 인생이니까 엄마의 링을 띄고 자녀는 자녀 인생이니까 자녀의 링을 띄어라 하는데 그 링을 잘못 선택할 그런 게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 얘기는 예. 제가 또 가기가 굉장히 긴데 간단하게만 얘기할게요. 단 조건이 있어요. 엄마가 자녀의 진로에 관여하고 방향을 잡아주려면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 엄마가 21세기 지식창조사회, 즉 4차 산업사회의 판을 알아야 되죠. 네, 그걸 판을 모르고, 왜냐하면 엄마들은요 4차 산업사회에 살던 사람이 아니에요. 산업사회 사람들이에요. 그럼 산업사회의 마인드를 갖고 있거든. 산업사회 교육 패러다임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패러다임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 아이를 교육시키면 또 우리 아이가 또 불행히도 그 얘기를 잘 들었어. 그럼 그 애는 어떻게 클까요? 3차 산업사회의 아이로 크는 거예요. 그래서 3차 산업사회의 아이들은요 기업에서 원치를 않아요. 그리고 이 지식창조사회에서 그런 인재는 원치를 않아요. 그래서 지금 청년 실업의 문제가 그런 쪽에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엄마가 관여하고 싶고 방향을 좀 잡아주고 싶으면 이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지식창조 사회에 어떻게 변했는지, 사회가 어떻게 변했고 그 사회가 원하는 인재상은 뭔지, 또 그 인재상을 키워야 되는 교육이 뭔지, 또 그 교육을 잘 받았을 때 어떤 선발 과정을 거쳐야 될 것인지, 이런 과정을 다 알았을 때 도와줄 수 있는 거죠. 예, 여기까지 할게요. 네.